파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코인들이 갖지 못한 엄청나게 유리한 패를 쥐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대상조차 되지 못한 프로젝트와 검토 테이블 위에 서류가 올라오기 시작한 프로젝트는 그 출발선의 밀도가 다릅니다. 최근에 나온 파이 네트워크 관련 소식 다들 보셨을 겁니다. 크라켄이라는 거대 거래소의 체인 통합 후보 리스트에 파이가 등장했다는 것. 이 소식 하나를 두고 지금 커뮤니티의 온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리고 파이가 서 있는 위치가 정확히 지도상의 어디쯤인지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파이 네트워크가 크라켄의 시스템 통합 후보 목록에 올라갔다는 소식 이후 저는 댓글 창과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마치 홍해처럼 갈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맞냐, 틀리냐의 싸움보다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기다림에 지쳐 있었는지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 피로감이 분노나 맹신으로 표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확정된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프로젝트를 잡고 있는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논리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그 좌표부터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결과의 신호가 아니라 거대한 배의 키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아주 미세하지만 묵직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논쟁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찬성하는 분이든 부정하는 분이든 둘 다 너무 급하게 결과부터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장이냐 아니냐, 성공이냐 실패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거기부터 봤습니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요. 빨리 결론을 내리고 편해지고 싶으니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대부분의 기술 변화는 항상 결과보다 질문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시작됐다는 신호가 가끔은 화려한 결과 발표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뉴스, 어쩌면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질문 구간에 이제야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거대한 변화는 결론이 쾅 하고 나온 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고 시스템이 그 대상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다룸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먼저 감정을 빼고 팩트는 팩트대로 보겠습니다. 하이 네트워크가 크라켄의 체인 통합 후보, 즉 기술 검토 리스트에 노출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상장 공지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는 뜻도 아니고 지금 당장 입출금 지갑이 열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럼 뭐지? 그냥 찔러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단계는 이 체인을 우리 거대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올려놓고 내부 리소스를 써가며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이 회사 내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던져진 상태입니다. 아직 대답은 없습니다. 예스도 노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건 대답이 아닙니다. 질문이 공식적으로 메이저 무대에서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거래소나 제도권 시스템이 굳이 다를 필요가 있는 대상인지 판단을 미루고 있던 단계에 가까웠습니다. 논쟁의 대상이라기보다 관망의 대상에 머물러 있던 시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치 판단 이전에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체인인가 라는 질문이 공식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평가가 내려진 건 아니지만 검토 자체가 시작된 구간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검토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서류함 구석에 쌓여있던 수많은 제안서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담당자의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인 공식 검토 대상이 된 것과 같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냐고 묻던 무시의 단계를 지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실무적인 검토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에이, 검토하다가 떨어지면 그만 아니야?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저도 그 날카로운 질문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반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하려면 더 강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쪽의 흐름, 특히 규제 관련 기사들을 2023년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검토는 하고 있다. 결론은 유보한다. 이 말들의 진짜 속뜻이 뭘까요? 승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 판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검토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기반의 대형 거래소들, 특히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은 이미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게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로 인해 막대한 벌금을 내고 피를 흘려본 곳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친구들은 아무 체인이나 재미삼아 검토 리스트에 올리지 않습니다. 검토 리스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인력과 시간, 즉 비용을 쓴다는 뜻이고, 잘못 올렸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대박이다라는 긍정은 위험합니다. 저도 경계합니다. 하지만 완전 무의미하다, 그냥 해본 거다라는 해석도 지금의 살벌한 미국 규제 분위기를 고려하면 너무 차갑고 단순한 해석 아닐까요?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거래소가,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는 거래소가 굳이 이 시점에서 파일을 리스트에 올렸다? 우리는 그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파이는 처음부터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정말 지독하게도 다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다들 익명성을 외칠 때 실명 기반의 사용자 구조를 고집했고, 다들 상장부터 할 때 지루한 KYC를 먼저 요구했고, 다들 빗장을 풀 때 전송을 아주 단계적으로 찔끔찔끔 여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탐험가로서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 기술이 없나?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규제 구조, SEC의 칼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조금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건 규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구조가 아니라 규제가 올 것을 알고 그걸 전제로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는 쪽에 가까운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하고 싫어하는 건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돈,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전직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의 발언을 보면 반복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금지냐, 허용이냐 보다 설명이 가능한 구조인가, 그리고 책임이 남는 구조인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파이의 그 지독했던 느림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른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게 항상 뒤처진다는 뜻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튼튼한 갑옷을 입느라 시간이 걸린 걸 수도 있겠다. 저는 지금까지 늘 상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격을 아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건 좋든 싫든 사람들이 기대가 어디에 모이고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욕망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진실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야 할 것은 당장의 가격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어느 시스템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이거 얼마예요?" 묻는 게 아니라 백화점 명품관 입점 심사에서 "이 브랜드 들여놓을까요?" 묻는 것. 질문의 장소가 다릅니다. 여기만큼은 조금 희망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심 안 주는 상태에서 메이저리그가 검토는 해야겠다로 넘어가는 순간이니까요. 이건 분명한 레벨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보다 데이터와 흐름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이코어 팀의 니콜라스 박사가 트위터에서 팔로우한 거래소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딱 세 군데입니다. OKX,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물론 이걸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비약이죠. 다만 이 세 곳이 미국과 글로벌 규제 환경 안에서 각자 아주 상징적인 위치를 가진 거래소라는 점은 팩트입니다. OKX는 파이의 KYB 이후 현물 거래소를 최초로 열었고, 크라켄은 최근 기술 검토 리스트에 파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투자 부문인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오픈마인드에 투자했을 때 당시 파이 네트워크가 공동 투자자로 그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 단정하긴 어렵지만 서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에도 퍼즐 조각이 너무 잘 맞지 않나요? 글로벌 메이저 자본과 파이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우연, 그 이상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보다 경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는 적어도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멈춰선 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리플의 XRP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SEC 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기 전에 리플도 오랫동안 아주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증권이다. 망했다. 하지만 그때 진짜 중요했던 건 리플이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 미국 사법 시스템,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에서 치열하게 검토되고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정답을 주진 않습니다. 차이가 리플과 똑같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질문 단계가 길어질 수 있고
그 질문 단계가 나중에 법적인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은 생각할 만합니다. 그 기록들이 쌓여서 나중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합법성의 토대가 됩니다. 지금 파이가 겪고 있는 이 지루한 시간들이 나중에는 파이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미국 규제를 단순히 허용이냐, 불허냐, O냐, X냐로만 보면 세상은 참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의 세계에는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남습니다. 이 구조를 청문회 같은 공식 자리에서 끝까지 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쓰는지, 돈은 어떻게 국경을 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어디에 남는지, 의회든 법원이든 언론이든 누가 묻더라도 같은 논리로, 같은 데이터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이게 바로 제도권 금융의 핵심입니다. 저는 SEC 위원들의 인터뷰를 씹어먹듯이 분석하면서 이 기준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정답으로 삼은 건 아니지만 설명 가능한 구조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건 꽤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코인들이 갖지 못한 엄청나게 유리한 패를 쥐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명 지갑이 아니라 계정이 있고 가입하자마자 뻥튀기 하듯 전송되는 게 아니라 먼저 검증, KYC를 받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야 사용 범위가 열리는 형식입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이 코인은 채굴 보상이며 검증되었습니다. 라며 말이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가 묻더라도 자금의 흐름 자체가 설명이 됩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빠른 프로젝트가 가지는 신호는 아니지만 오래 살아남는 프로젝트, 마지막까지 남는 프로젝트에서 보여줄 모습입니다. 다시 크라켄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크라켄은 이미 한 번 SEC와 직접 합의했고 거액의 벌금을 냈고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에 데여본 거래소입니다. 이 경험 이후 크라켄은 업계에서 가장 신중하고 가장 까다로운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래소가 파이의 체인을 검토 리스트에 올렸다. 이건 당장 상장해서 수수료를 챙기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법무팀, 기술팀, 규제팀이 한 번은 같이 머리 맞대고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 밖에 서 있는 잡상인 취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처음 보는 이름을 올려놓고 실험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검토는 책임이 생길 때만 시작되니까요. 책임질 일이 없으면 검토조차 하지 않습니다. 크라켄이 책임질 각오를 하고 파일을 열어봤다. 이 사실의 무게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신호들을 완전히 근거 없는 기대라고 치부하기에는 버려지는 퍼즐 조각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파이는 무시되는 단계도 아니고 이미 성공해서 샴페인을 터트릴 단계도 아닙니다. 가장 치열하게 질문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오가는 장소가 음지가 아니라 미국 규제 환경 안이라는 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단하게 기대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로또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기다리는 우량주의 초기 주식을 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파일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단정하는 영상은 더욱더 아닙니다. 다만 저는 토끼굴 탐험가로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검토도 되지 않은 프로젝트와 공식 시스템 안에서 한 번이라도 이름이 불리고 다뤄지기 시작한 프로젝트는 절대로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이 두 상태는 그 본질의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람의 방향이 물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에 아주 가깝게 와 있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얼마나 완벽하게 설명 가능한 구조로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을 희망 쪽의 무게를 더욱 크게 두고 아주 흥미롭게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라 맹철한 관찰에 가깝지만요. 커뮤니티의 의견이 갈릴수록 시끄러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집니다. 판단하려 애쓰고 싸우기보다 지켜보는 위치를 잃지 않는 것,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한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빠른 사람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 구간의 의미를 그리고 그 달콤한 열매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맛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섰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상의 어디쯤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는지 그 위치를 조용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제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잡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